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짜리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옷차림이나 행동만큼이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유심히 듣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말투가 예의 있거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버릇에서 어떤 내면의 인격이 비춰지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인성, 사회적 성숙도를 드러내는 거울 같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 수준 낮아 보인다는 평가가 실제 행동보다 말버릇에서 더 자주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냥 대충 해, 몰라, 귀찮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시겠어요? 성실하지 않다, 무책임하다, 미성숙하다 또는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그 사람이 정말로 게으르거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지와는 별개로 우리는 그 말의 습관을 통해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성과 지적 수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언어 상대성 이론에서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죠. 즉, 말버릇은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가벼운 말버릇은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대인관계 역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결국 수준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비언어적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말하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 습관처럼 굳어진 표현 방식, 그리고 그것들이 상대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를 함께 살펴보려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버릇 좀 별로더라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관계에서 신뢰를 잃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히기도 하니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사람 말투가 좀 거슬려라는 말 한마디에 멀어지는 인간관계,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당신이 무심코 쓰고 있는 말버릇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수준이 낮다는 인상을 주는 말버릇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몰라요, 귀찮아, 그냥 같은 말일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일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태도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거나 성의 없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는데 몰라요,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라는 말이 돌아온다면 단순히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냥요 라는 말은 겉보기엔 단순하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사표현의 회피이자 스스로 사고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포기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죠.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반말 또는 공격적인 말버릇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거 아니거든요, 아 진짜 답답하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같은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상대방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언어적 위계를 세우려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말들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미성숙한 언어 습관이라는 점이에요. 말이 험하거나 직설적인 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듣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폭탄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말투 하나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한다면 그건 말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말버릇은 바로 남 탓을 유도하는 언어들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건 네가 먼저 그런 거잖아. 원래 내가 좀 그런 성격이야. 이런 말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반성과 책임감의 부재, 그리고 갈등의 피와 방어적 태도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지만 이를 언어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른스럽지 못하다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말버릇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제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버릇 하나하나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전반적인 인격, 성숙도, 사회성까지 압축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핵심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 말버릇들이 왜 그렇게 강한 평가로 이어지는지를 언어심리학과 사회적인 시계 관점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말버릇에 민감할까요? 누군가가 그냥 해. 몰라요. 그건 너 탓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듣는 우리는 왜 그 말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의도, 태도, 성숙도, 책임감, 그리고 나에 대한 존중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지 말을 주고받는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거나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말버릇은 반복되는 언어 패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본값처럼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이 그건 내가 해봤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정도로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귀찮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회피형, 무책임형 또는 부정적인 필터가 강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말버릇에는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라는 표현은 사실상 감정적 자기 방어이자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심리학에서는 분류합니다. 이런 표현은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 또는 자기 정당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 듣는 사람은 이 말을 단순한 자기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의 신호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말이 곧 이미지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스펙이 훌륭하고 외적으로 정돈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투가 무례하거나 감정적으로 과격하면 그 모든 인상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외적인 포장과 달리 즉흥적이고 무의식적인 진심이 드러나는 채널이기 때문이죠. 말이 세련되지 않거나 예의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낮게 보고 대화에 부담을 느끼며 점차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왜 나만 소외되는 걸까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의식에서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버릇을 통해 상대가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사회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언어는 성격을 반영한다는 원리와 이어집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감정관리,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버릇이 거슬릴 때 우리는 단순히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 구조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버릇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말투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그 수많은 사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회사 회의 시간에 누군가가 매번 그거 그냥 대충 하죠 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팀원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귀찮다, 진지하게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버릇은 곧 리더십이나 책임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나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주변에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말의 방식이 상대에게 공감 대신 판단을 건넸기 때문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종종 나는 솔직해서 그래. 다들 예민해서 문제야라는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게 감정적으로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결과는 거리두기, 소통 단절, 관계의 종료로까지 이어집니다. 연인 관계는 더 민감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 말투 하나가 감정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차피 너는 늘 그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같은 말은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언어로 작동합니다. 그 말이 쌓이게 되면 결국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번지고 그 인식은 사랑을 불신으로 바꾸게 되죠. 이처럼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감정을 움직이는 감정적 도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버릇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하는 식으로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개인적 이유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말버릇이 주는 첫 인상, 대화의 분위기, 결정적인 순간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 혹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으로 결정짓습니다. 이건 어느 집단, 어느 나이대에서나 통하는 공통의 경험입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말, 그 중에서도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버릇은 나의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기회를 열거나 닫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신중하게 표현한 한마디가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감정의 전달자이자 사회적 연결의 다리이며 때로는 나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유일한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말버릇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이 과연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지금의 나보다 더 성숙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목표나 거대한 계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곤 하죠. 예컨대 몰라요 라는 말을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로 바꾸는 것, 그냥요 라는 말을 이런 이유가 있어서요로 대체하는 것, 어차피 안 될 거잖아 라는 체념 대신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작은 표현의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신뢰가 생기고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버릇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과 감정 처리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평소의 말버릇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멈추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이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일까? 아니면 감정의 잔여물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습관이 생기면 말에 생각이 붙기 시작하고 그 말은 더 이상 무심한 말버릇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버릇은 바꾼 사람만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요즘 저 사람 말이 좀 달라졌네 라고 느끼겠지만 그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더 존중하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고 그 언어는 곧 내 삶을 설계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수준 낮아 보이는 말버릇은 사실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은 나도 모르게 굳어진 말의 습관을 돌아보고 그 말들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누군가는 늘 말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누군가는 말투가 아픈 사람으로 기억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말투가 따뜻한 사람, 말투가 신뢰가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습관과 방향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어떤 말버릇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말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인격, 인간관계, 미래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